여러분 안녕하세요. 몰리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트러블 홈케어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셨거나 아니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피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또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조금만 방심하면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지금처럼 또 깨끗한 피부가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쓸 수도 없고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좀 자극을 주는 시술이나 아니면 꾸준히 해서 좋은 그런 케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홈케어로만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초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민한 피부나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기초 화장품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라로슈포즈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토너예요. 에빠끌라라는 예민한 피부 트러블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에빠끌라라는 라인이고요. 이 토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는 이것도 제가 정말 좋다고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듀얼 케어 트러블 에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크림이나 로션을 라로슈포제 거를 안 써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이거는 트러블 케어 보습 크림이라고 해서 에빠끌라 H. 이거는 피지 모공 케어 크림이라고 해서 에빠끌라 MAT 세보 컨트롤링 모이스처라이저라는 거고요. 이거는 데일리 손상 케어 크림 시카플라스트 밤이라는 거 B5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안 써본 건 아닌데요. 크림에서는 저한테 더 잘 맞는 게 있어요. 요 피지오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토너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이렇게 크림으로 이렇게 3단계로 사용하고 있어요. 피지오겔은 원래는 기본 라인 있잖아요. DMT 크림이었나요? 그 파란 색깔 패키지로 되어 있는 그걸 오래 쓰다가 얼마 전에 레드수딩 AI 크림이라고 해서 트러블 라인이 출시가 됐는데 그 파란색 패키지나 이거 둘 다 잘 맞아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카플라스트 밤 이거 좋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손상된 피부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여드름 자국이나 아니면 잡티 있으신 분들은 위에 덧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발림성이 굉장히 공을 들여야 발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매일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거는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복합성에다가 건성이 많이 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트러블 케어 보습 크림 요거 정도는 무난하게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토너 쓸 때는요, 저는 화장솜 안 쓰고 손에 그냥 덜어서 얼굴에 흡수시켜 주듯이 마사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장솜도 트러블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고가의 그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화장솜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런 미세한 어떤 화장솜 찌꺼기들이 얼굴에 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솜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세안인데요. 제가 20대 때 세안을 좀 잘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이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끗한 세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극적인 세안을 했던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아이 리무버를 쓰고 나서 클렌징 크림이나 로션으로 얼굴에 막 마사지를 해서 씻어냈거든요. 제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확 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클렌징 워터를 쓰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 처음 사용했던 건 바이오더마 그 빨간색 패키지 있잖아요. 그걸로 쭉 사용해 오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그때는 지금은 많이 가격이 다운됐는데 되게 비쌌어요. 화장을 지우는 역할만 할 뿐인데 너무 비싸서 다른 대체할 게 없을까 하다가 라로슈포제로 넘어오면서 라로슈포제 이 클렌징 워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바이오더마보다 한 20-30%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걸로 메이크업을 싹 지워주고 나서 그래서 아이 리무버는 저는 이거 쓰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폰즈 클리어 페이스 스파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요거 쓰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라로슈포제 이거 광고 아니고요. 진짜 찐 후기입니다. 그래서 라로슈포제 피지 제거 딥 클렌징 폼이라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 지울 때는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물 세안 정도만 하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분이 폭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로만 세안하면 그날 화장이 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순한 클렌저를 쓰기도 하는데 아침 세안할 때는 이거 씁니다. 풀무원 건강생활에서 나온 브리엔이라는 이 엔젤리카 허브 브라이트닝 클렌저라는 건데요. 이게 펌핑하면 거품처럼 되게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아침 세안을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1년 전에 광고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써오던 제품인데요.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계속 재구매하면서 내돈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수건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수건으로만 얼굴을 닦아요. 그리고 이거는 몸이나 이런 머리, 머리 말릴 때 그럴 때 쓰는 수건이고, 이거는 오로지 제 얼굴을 닦는 수건입니다. 얼굴 닦을 때도 수건으로 막 이렇게 비벼서 닦지 않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물기를 좀 떨어지는 물기를 제거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수건끼리 따로 세탁을 하고 또 요거끼리 따로 세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능성 제품들 또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려드리면, 매일매일 저는 마스크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인데요. 이게 9버전, 이게 신버전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구매할 때 올리브영에서 한번 세일을 하면 한 800원? 한 장에 8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막 40매씩 쟁여두고 매일매일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남아있고, 이것도 한 2팩 정도 사다 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 팩을 조금 시원하게 유지해서 붙여주는 편이고요. 요즘같이 막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막 이런 팩 붙이기가 너무 차갑고 싫고 그럴 때는 메디힐에서 또 이것도 티트리 앰플인데 이거랑 마스크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잔뜩 얹어 놓고 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 되게 산뜻하고 진정 효과도 좋으니까 요 팩도 한번 쟁여 보시고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꾸준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럴 때 이제 피부과 가시나요? 하실 텐데 저는 안 갑니다. 피부과를 한번 가서 그게 다 말끔하게 고쳐지면, 나아지면 가겠는데요. 계속 케어해야 되고 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의술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저는 스스로 케어를 하는데요. 크게 뾰루지가 났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바디샵의 티트리 오일이에요. 이게 큰 용량도 있고 이건 좀 작은 용량인데요. 요 오일을 면봉이나 아니면 거즈 같은 날림이 없는 화장솜 같은 거즈에 좀 적셔서 그 트러블 부위에 계속 얹어 놓거든요. 이걸로 하루 이틀 관리해주면 크기가 좀 작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받고, 이거는 같은 라인의 에센스예요. 바르는 에센스라서 이렇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톡톡톡톡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닥터자르트 건데요. 여기 핑크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면봉을 적셔서 고민 부위에 발라주면 그 부분이 조금씩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닥터자르트 컨트롤 A 라인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봤는데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끔 저는 이것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스뷴 드레싱이라는 건데, 원래는 뭐 화상이나 상처가 크거나 이럴 때 거기에 세균 침투하지 말라고 드레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라서 써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뾰루지 크기에 맞게 동그랗게 잘라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 다음에 이거 붙여주면 그 다음날에 되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났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매일매일 좀 일찍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제 취침 시간이 빨라졌을 때부터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TV에서 의사분들도
10시부터 자는 게 피부에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피부가 소화기관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했다거나 속이 좀 안 좋고 더부룩하다거나 이럴 때는 또 그 다음날 어김없이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항상 편하게 유지해 주시고 음식도 좀 조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부의 온도를 좀 계속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가운 마스크팩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이크업 할 때 스펀지를 좀 차갑게 유지해서 바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열감이 항상 얼굴에 돌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이 목 뒤에 좀 시원한 수건을 얹어 놓기도 하고 피부 온도를 계속 낮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이크업 하는 브러쉬나 아니면은 그런 스펀지 같은 거 청결하게 항상 유지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세균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예민 보스들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조금만 소홀하게 안 지켰을 때 어김없이 또 트러블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들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습관들을 좀 바꿔보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품들, 너무 많은 기초 화장품 쓰지 마시고 꼭 맞는 제품들만 줄여서 집중해서 한번 케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